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딱 그 가격에 맞는 서비스와 상품이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동물병원 산책 맛동산의 김수의사입니다. 소셜 커머스, 2010년 초반부터 몇 년간 매우 핫했던 서비스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위메프, 쿠팡, 티켓몬스터 등 소셜 커머스라는 말만 들어도 해당 업체 이름이 줄줄 나올 정도로 당시 저도 싸고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찾아 헤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정 IT 제품을 시중 가격의 반값에 샀을 때의 기쁨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같은 지역 내에 존재하는 식당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공연과 연극을 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몇 년 동안 잊고 지냈습니다.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소셜 커머스가 매력이 없다고 느끼게 되었거든요. 오랜만에 들어가 보니 이미 메이저사들은 소셜 커머스 사업을 축소하거나 사업을 접고 오픈마켓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더군요. 결국 소셜 커머스의 기본에는 박리담회와 홍보 효과를 노리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공산품에는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가격이 정해져 있는 어느 공산품을 여러 명이 한 번에 구매하게 됩니다. 판매자는 각각의 물건을 판매하면서 들어가는 시간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요. 그것을 가격에 반영해서 할인을 하게 되죠.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살 때 많이 사면서 가격적인 협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하지만 서비스라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서비스와 상품이 결합된 부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자의 기술력과 노동력만이 집약되어 있는 에스테틱과 같은 서비스업, 거기에 어떤 상품이 포함되어 있는 요식업과 같은 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에 따른 상품이 온전한 형태로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서비스가 언제든 변할 수 있죠. 저는 그것을 여러 번 경험했고요. 그것이 앞서 말한 소셜 커머스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된 이유입니다. 실망스러운 서비스. 아니, 생각해보면 제가 지불한 만큼에 해당하는, 딱 그만큼에 해당하는 서비스, 그것을 받고 나니 소셜 커머스로 어떤 특정 서비스를 받는 것은 안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그냥 알맞은 가격을 주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받자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병원은 위와 같은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기술력과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서비스업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물론 내복약도 나가고 수술 중에 도구도 사용하고 일회용품들도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가치는 저의 기술과 지식, 노동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동물병원도 소셜 커머스가 존재하더군요. 정말 놀랐습니다. 게시되어 있는 비용을 보니 어떤 것은 저희 병원의 50%에도 해당하지 않는 금액으로 하더군요. 퀄리티 높은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고 하더군요. 제시되어 있는 금액에서 15%에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체에서 수수료로 가져간다고 하니 더 놀라웠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소셜 커머스 업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입점한 동물병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셜 커머스 입장에서야 중간에 유통 단계를 한 단계만 늘려서 수수료만 가져가는 꿀같은 사업이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입점하고 있는 동물병원들을 생각해보자면 같은 업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는 같은 업종을 하지 않더라도 자영업을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이라면, 서비스업에 한 번쯤 종사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뻔히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일반 보호자분들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다면 저곳에 입점한 동물병원들이 과연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금액을 받고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까, 그런 마음으로 동물병원을 운영할까 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단연코 이 부분에 대한 확률은 거의 0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동물병원들은 이미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누구보다 돈을 벌고자 하는 병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돈 버는 거 좋아합니다. 누구도 싫어하는 사람 없겠죠. 나쁜 것이 아니니까요. 다만 얼마나 지킬 것을 지켜가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가, 그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로 제가 이 사이트를 보면서 웃은 부분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반값에 대한 이유 설명에 동물병원 비용 절감으로 유기견, 유기묘를 예방하고자 지역별 동물병원들을 직접 설득, 기회비용을 줄여 의료의 퀄리티는 높이고 가격만 낮출 수 있도록 선택했습니다. 라는 부분이 첫 번째였습니다. 전제가 동물병원비로 인해서 동물이 버려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르는 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은 또 버리기 위한 수단을 합리화할 뿐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기르던 동물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직접 설득을 했다, 이 부분도 좀 웃겼는데요. 대부분의 입점한 병원들은 자발로 들어갔습니다. 원래부터 저렴한 서비스를 하던 병원들이 자기 발로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겠죠. 퀄리티는 높이고 가격은 낮춘다? 낮은 퀄리티로 진료하고 수술하던 병원들이 그런 퀄리티에 맞는 가격을 찾아갔을 뿐입니다. 그렇게 유기동물에 관심 많은 분들을 보호소나 봉사활동에서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네요. 두 번째는 이 내용입니다. 여기 입점해 있는 병원들의 일부는 원래부터 직업적인 윤리가 약하던 병원들이 많았습니다. 보호자분은 알 수 없지만 수의사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병원들이 많죠. 그런 병원들이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뻔합니다. 거짓말에 익숙한 거죠. 홍보를 해주는 업체에 입점은 했지만 업체에 주는 수수료는 아까울 겁니다. 입점 전에도 비슷한 금액의 수술을 해왔는데 그 금액에서 15%, 20%만큼을 수수료를 내려니 얼마나 아까울까요? 원래부터 그렇게 유명하던 병원들 안 봐도 뻔한 내용입니다. 절박한 저 마지막 문장. 하지만 이 소셜 커머스가 없어져도 저 병원들은 원래 저 가격입니다. 같은 동물병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곳에 입점한 병원들에게 보이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보호자분들, 즉 소비자분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해당 병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먼저 이야기해보자면 수유료 서비스의 질적인 하락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누구보다 돈에 민감한 저런 병원에서요. 그 반도 안 되는 가격에 맞춘 수유료 서비스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후기를 몇 개 좀 찾아봤더니 정말 놀랍더군요. 일단 첫 번째로 혈액검사를 생략하는 부분은 많이 개선되었더군요. 예전부터 중성화 지원센터나 소셜커머스에 해당하는 병원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서 아이들의 위험을 감수하고 혈액검사를 많이 생략해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마취 전 혈액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죠. 따라서 이 부분은 다행히도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데 필수적인 수액처치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전신마취 수술을 할 경우에는 감소되는 장기의 혈액 관류량을 유지해서 장기의 손상을 피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노력, 원가 절감을 위해서 해당 병원들은 수액처치를 잘 하지 않더군요. 수액처치 자체가 언급이 없는 곳도 많고 했다고 하더라도 믿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마리라도 더 빨리 적은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수액을 맞추기 위해서 4시간, 5시간 이상 기다려줄 병원들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 세 번째, 마취 회복은 집에서 하는 것이 좋다며 마취해서 다 깨지 않았는데 집으로 보냅니다. 이 사례는 정말 놀랐습니다. 소셜커머스 병원들이나 중성화 지원센터 입점 병원들이 현재도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밀려드는 수술에 수의사는 부족하고 입원장도 부족하니 마취해서 회복 중인 아이들을 퇴원시켜버리더군요. 수의사로서 직업적인 양심도 모두 돈에 팔아버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마취 회복을 보고 보내도 모자를 파네. 집에서 쉬는 것이 좋다고 거짓말을 하고 환자를 집으로 보낸다고요. 다음 네 번째, 후처치 내원이 없고 실밥도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풀어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가격에 후처치와 발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런 병원을 찾은 특성상 싼 가격을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하신 보호자분들이 많으시죠. 따라서 후처치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 주사와 내복약이 당일에 나가고 실밥도 가까운 병원에서 풀라고 합니다. 정말 만약 그 보호자가 실밥 제거를 해당 병원이 아닌 근처 병원에서 한다고 하면 수술을 한 수의사 선생님은 수술한 아이를 수술하는 당일 하루 그날만 보게 되겠죠. 이게 정말 수의사가 할 올바른 진료 행태입니까? 본인이 수술한 동물이 잘 회복되고 있는지, 수술한 창면이 깨끗한지, 염증은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 아닐까요? 아무리 소셜커머스를 통해서 온 손님이 한 번 오고 안 올 손님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수술을 하는 수의사의 올바른 생각이라고 느껴지지는 않네요. 그냥 물건 하나 더 파는 것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포함되어 있는 스케일링과 같은 서비스는 절대 받지 마세요. 어떻게 서비스를 할지 안 보고도 뻔합니다. 스케일링을 제대로 하려면 한 마리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충 치석만 긁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2만원, 3만원의 추가금에 스케일링을 해준다. 다른 전문직들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하는 공인만을 생각해 보셔도 말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안 하는 이만 못한 서비스를 받고 추가금까지 지불하는 거죠.
스케일링을 이번에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처치를 받지 못해서 추후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입점한 병원들에 해당하는 문제는 바로 수의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농축산부의 민원 형태의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아래는 민원에 대한 답변 전문입니다. 수의사법 제32조 2항 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2제 5호에 따라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수의사 면허 효력 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의사법 제32조 2항 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제 3호에 따라 동물병원의 허위 광고 또는 그대의 광고 행위의 경우도 동물 소유자를 잘못된 정보로 유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잉 진료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반시 수의사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인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동물병원이 인터넷을 통해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쿠폰 등을 발급함으로써 다른 동물병원들을 이용하려는 동물 보호자들을 해당 동물병원으로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을 하였다면 유인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농축산부의 입장입니다. 같은 직종을 하고 있는 수의사로서 해당 병원들에게 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나라에서 수의사를 하는 게 쉽지 않죠. 국가의 지원이나 보조가 1원도 없는 100% 자영업이지만 의료인에 준하는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 동원령이 떨어지면 동원령에도 응해야 하고요. 많은 비전문가가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고 그런 행위에 대중들은 밥그릇 싸움을 하지 말라며 당당하게 동물학대를 하는 그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도시에서 개와 고양이를 상대로 하는 동물병원을 운영함에도 축산관계자로 구분되어 해외 출입국 시에도 따로 신고를 하고 검역과 소독을 받아야 하죠. 많은 보호자분들은 국가건강보험과 비교하며 원가만 이야기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지불한 노력과 시간, 노동력 등은 생각해주지 않으시죠. 동물병원비가 비싸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기르던 동물을 버리는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의 이유가 동물병원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쉽고 편하게 많은 돈을 버는 것 같지만 2018년 동물병원의 폐원율이 개원율을 앞지를 정도로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저 또한 매달 결산 후 폐업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해주는 사람은 적어도 살아있는 동물을 치료하고 그들의 질병을 예방하는 직업입니다. 윤리적으로 완벽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들은 지키면서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호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딱 그 가격에 맞는 서비스와 상품이 있을 뿐입니다.